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지옥의 횡보. 네, 엄청난 횡보가 끝나자마자 지금 월요일 주봉 바뀌고 오늘 오전부터 엄청난 변동성을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62.5K 중반부터 64K를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한 번에 나와줬고요. 네, 그런 비트코인 매매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자입니다. 네, 주말은 워낙 횡보였죠.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고 이제 포지션 하나로 이제 대응을 이어가서 큰 대응은 없었지만 23일 주봉 변동 이후에 방향성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비트가 박스권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 안으로 다시 돌아와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안착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보고 포지션을 진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왜냐면 지난번 64K 돌파 때보다 더 높은 지점까지 힘있게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계속 힘겨루기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성으로 가줄지 조금만 더 지켜보고 대응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말에는요 금요일날 잡아놓은 박스권 그대로 대응을 했고요. 미장 개장 이후에도 큰 변동성이 없었고 시장에도 영향을 줄 만한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이런 정말 평소에 움직였던 캐들 크기 보면 당연히 변동성이 미미해 보이죠. 그래서 그 여파 이제 금요일날 미장에서도 횡보했던 여파로 토요일은 진짜 횡보 지옥이었고요.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렸고 오후로 넘어가면서 숏 포지션을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지난주에 64K에서 이제 숏 포지션을 잡을 때 이때 여기서 이제 숏 포지션을 제가 진입을 할 때 숏 진입을 하면서 일봉상 저점 고점 낮춰지는 이제 중요한 저항대 부근이라서 진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토요일에 숏 포지션을 진입을 할 때는 1시간 봉상에서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고 봤어요. 그래서 진입을 했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텔레그램이랑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평선 회귀 본능으로 인한 하락 가능성을 본 거였죠. 그리고 또 새벽간에 유럽 중앙은행 라가르드 총재가 경제 대공황에 대한 우려 의사를 밝혔고 또 중동 전쟁에 대한 이슈가 소강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든 만큼 한 번의 매도 압력만 나와도 62K 하단 전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예측과 조금 다르게 움직였죠. 이제 시장에 이런 이슈들이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고 토요일에 엄청난 횡보 지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제가 진입했던 평단가 위에서 횡보를 좀 하는 상황이라 이제 보유 중인 포지션이 숏이었기 때문에 약손실 상태로 계속 횡보 중이라서 이거 정말 약손실인데 그냥 잘라낼까 너무 포지션 루즈해진다 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최초에 진입했던 관점을 딱히 이탈하는 움직임은 없었고 만약에 제가 이제 진입했던 관점 이탈을 봤다면 이 63.8K를 돌파를 했으면은 그냥 잘라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움직임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잘라내지 않았고 또 무엇보다 양펀비 상태였죠.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들고 있는데 펀딩비 계속 나오길래 이제 소소한 펀딩비와 함께 보유를 했고요. 그러다가 한 번쯤은 고배율 터는 움직임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숏 포지션 고배율 청산하는 움직임이 먼저 나왔고 제가 물타기는 진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일요일 오전에 너무 좋게 평단가를 맞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동일 비중으로 추가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평단가를 조금 조절을 했고 근데 막 이게 내가 숏 포지션 잡고 있는데 이렇게 올랐어 윗꼬리가 나왔어 라고 해서 무작정 숏을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제가 잡아놨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고 박스권 안으로 바로 돌아오는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동일 비중 추가 진입을 한 거고요. 최종적으로 63K를 이탈하기 직전에 이제 추가 진입 비중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차 익절을 하고 63K를 이탈하는 부분에서 추가 익절을 했고요. 그래서 텔레그램에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고 그리고 쌍바닥하고 전접점 부근을 이탈하는 구간에서 또 추가로 분할 익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비중은 이제 추가 진입했던 비중까지 하면 진입했던 비중의 10%만 남겨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62K를 조금 이탈을 해줄 거라는 기대감에 계속 홀딩을 했고 이제 예측한 대로 다행히 이렇게 계속 하락이 나와주는 듯 했으나 이제 월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주봉
마감에 대한 움직임이 나와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나와줬고요. 최종적으로 남은 비중은 본절, 터치를 하면서 본절에 로스를 걸어놨기 때문에 종료가 됐고, 좀 아쉬웠던 거는 여기서 다시 빠졌지만 제가 생각했던 구간은 62K 이탈이었고, 요 반등에서 사실 진입 관점이 살짝 이탈을 했기 때문에 아마 대응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봉 시작하기 전에, 주봉이 바뀌기 전에 오전부터 이런 움직임이 엄청난 변동성이 나와줬고요. 지금 계속 전고를 돌파를 하고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꺾일지 아니면 이어갈지 최대한 손익비 좋은 자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말간에는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만족합니다. 평단도 너무 잘 잡았고 중간에 물타기 해서 펀딩비도 소소하지만 또 재밌는 수익을 만들어줬고, 제일 아쉬운 거는 이제 원하는 구간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기는 했고요. 그래도 함께 하신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주말간은 어쨌든 이렇게 대응을 해서 잘 마무리를 했고, 결국 횡보 지옥에 갇혀서 이번 주도 잠은 거의 못 잤어요. 그래서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새로운 주가 왔잖아요. 오늘은 주봉과 일봉이 바뀌었고 그에 걸맞는 엄청난 변동성 나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부터 조금 체크를 해볼 텐데요. 금리 인하, 빅컷 이후에 미국 경제 상황이 어떤지 아직까지도 시장이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이 비트코인의 상승이 저는 비트코인이 이제 금리 인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찐 반등이고 진짜 불장을 가기 위한 상승이라고까지는 아직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이번 주에 경제 상황이 어떤지,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진짜로 견고한 건지, 경기 침체 우려가 없는 건지, 이런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제조업 있고, 이 뒤이어서 GDP 소비 지출 외에도 주택 관료 지표 등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이 계속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원웨이 방향성을 보기는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오늘 제가 박스권을 오전에 항상 올려드리는데, 오전에 변동성이 너무 커서 바로 텔레그램에 공유를 안 해드렸어요. 그래서 박스권을 지금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데 이미 상단을 돌파해준 상황이고,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건 과연 이 돌파한 비트코인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회귀를 해줄 것인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 줄 것인가를 지켜볼 거고요. 만약에 돌아왔다가 다시 박스권 위로 올라간다면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조정해서 오늘 매매 대응 범위를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연성 있는 대응이 조금 필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행여라도 지금 이 추세가 꺾여서 정말 63K 초반까지 밀리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그로 인한 패닉셀은 이제 62K 중단까지 보고 있고요. 상단의 경우에는 지금 요 구간에서 어떻게 안착을 하는지 보고 다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67K를 도전을 갈 만한 움직임은 보여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 엄청나게 올라서 64K 안착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한데,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전 상승해서 숏 고배율은 지금 엄청나게 청산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청산 맵을 봐도 공매도 레버리지가 쌓여 있는 게 없죠. 그리고 지금 롱 청산 물량이 이제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데, 한 번쯤은 이 청산 물량을 털기 위한 움직임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상승이 그냥 고배 청산 빔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렇게 봤다면은 제가 물론 숏 포지션 스위칭을 했겠지만, 진입을 하지 않은 거는 단순히 고배율만 털러 움직였다기에는 지금 너무 버텨주고 있다. 그리고 사실상 좀 의미 있는 장봉이 연출이 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64K 안착 여부, 그리고 박스권 안으로 혹시라도 되돌아오는지 그 여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박스권 안으로 회귀를 한다면 1차적으로 고배율 롱이 좀 청산이 될 수도 있고, 회귀 이후에 63.5K가 뚫린다면은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이 뚫린다면은 롱 물량도 한번 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털고 나서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오늘 이번 주 숏 위주로 또 오름숏 위주로 대응을 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오름숏으로 하면서 상당히 수익을 좀 잘 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여기서 다시 돌파를 못한다면 물론 숏을 잡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숏을 잡으려는 거는 하락을
본다는 게 아니라요. 지금 롱을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숏자리도 안 준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포지션도 포지션이잖아요. 관망을 택하겠죠. 완벽한 자리가 나올 때까지. 굳이 완벽한 자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억지 포지션은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할 거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미장 개장 이후에 혹시라도 뭐 주말간 나왔던 이런 경제공황 우려나 아니면 뭐 기타 여타적인 이슈들, 남아있는 뭐 제조업 발표 오늘이죠. 그리고 이번 주에 예정된 GDP나 이런 거에 있어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해줄지, 지난주 금요일에 워낙 미미했던 움직임에 대해서 이 움직임을 돌파해주는 추가 화력이 나와줄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정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유연성 있게 대응을 해야 돼요, 비트코인 시장은. 그리고 FOMC 직전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멀리 보는 관점까지도 상승, FOMC 때 어차피 올라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르느냐가 중요해요. 이렇게 봤었다고 하면 지금은 빅컷이 나온 이후에 시장이 이 빅컷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과정이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이제 빅컷을 온전히 시장이 다 소화해낸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빅컷을 해석할 수 있는 지표들, 경제 지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지표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정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실시간으로 유연성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대응은 시장이 지금 너무 변하잖아요. 일단 지금 여기서 꺾이면 포지션 진입할 의사가 있거든요. 포지션 잡아놓고 텔레그램에 짧게 공지 드리고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다행히 포지션 진입하고 잘 떨어져주고 있는데요. 텔레그램 공지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문제예요. 텔레그램에 잠깐 제가 이렇게 올리는 사이에 이 무빙이 나오면은 평단가가 다들 달라지니까 또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제 대응을 이어갈 거고요. 일단은 정말 이번 주 한 주는 유연한 대응을 해야 한다. 뭐 내가 빠른 거래량에 적응도 어렵고 너무 어려우면은 관망도 답이다. 그래서 경자는 뭐 어떤 상황이 오거는 잘 대응을 해서 수익을 잘 내보겠다, 이런 거고, 이제 알트코인이나 현물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변동성 속에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아주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진짜 불장이 오기 위해선 조금 더 비트 도미넌스도 당연히 꺾여야 되고, 이더리움, 이제 알트들을 이제 끌고 가주는 알트의 대장 이더리움도 조금 긍정적인 방향이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지금 비트코인 반등에 비하면 정말 조금 잡코인 몇 개 랠리가 나온 거 말고는 알트코인들은 그냥 숨만 쉬고 있다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온전하게 이 알트 시장, 코인 시장에 수급이 들어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걸 증명을 좀 해주듯이 랠리가 나온 종목들도 이렇게 그냥 다시 꺾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저도 업비트 켜놓고 아침 9시에 바뀌면은 오늘 어떤 게 이제 달려주나 이런 거 계속 체크를 하고는 있는데, 온전한 알트코인의 순환장이 왔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알트들이 막 좀 오르는 것 같다가 비트코인이 살짝 이렇게 기침만 해도 또 알트코인들 막 마이너스 12%씩 어제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침만 해도 코로나 걸리는 것 마냥 쭉쭉 내려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의해야 된다고, 아직 알트는 온전한 불장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고, 그래서 뭐 진짜 초단타로 아침 9시 일봉 바뀔 때 딱 김치코인들 가지고 매매하실 게 아니라면 눈치를 봐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트들 모아가는 자리가 온다면은 텔레그램에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조금 의미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잠시만요. 400을 완전히 이탈을 하고 이 이평선 밑으로 좀 더, 지금 이 이평선에서 좀 더 이탈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추가 익절 한 번만 하고 갈게요. 비트 5개 잘라내겠습니다. 죄송해요, 2개 잘라냈습니다. 잘못 말했어요. 비트 2개 잘라냈고요. 네, 익절한 거 텔레그램에 공지 짧게 하고 방송 이어갈게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오늘 방송 중에 이제 포지션 대응을 좀 하느라 좀 정신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빅컷을 받아들이는 시장 눈치 보기, 빅컷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를 해소해 줄지 지표 결과 지켜보기, 이렇게 두 가지가 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서 미 대선이나 전쟁 이슈들이 있는 거고, 오늘 해리스 후보도 암호화폐 관련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새벽에 해줬는데, 이제 현재는 양 후보가 비트코인에 대한 발언이 아직까지 큰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다고는 안 봐요. 이 상승이 해리스 때문이라고 보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미 대선이 비트코인에 좀 더 영향을 준다면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그냥 엄청 높아지거나 지금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양 후보가 모두 다 비트코인에 대한 좀 현실적인 대안,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거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을 좀 더 활발하게 활성화시키겠다는 좀 현실적인 대안을 확실하게 어필을 해준다면 그게 조금 거래량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간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변동성이 엄청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평단가는 저희가 유리하게 잘 잡은 것 같네요. 그래서 좋은 평단에 지금 포지션 진입했기 때문에 남은 비중도 이제 분할로 익절 대응 이어가면서 잘 끌고 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주도 비트코인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매매를 이어갈 수 있도록 경자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시는 구독자분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경자의 비트코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구독자 1000명 돌파 이벤트는 이번 주 중으로 정해서 공지드릴 예정인데 아직 이벤트 의견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경자한테 텔레그램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 매매하면서 궁금하신 점, 도움받고 싶은 거, 물려있는 포지션에 대한 고민 상담 무엇이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경자한테 1대1 텔레그램 주시면요. 친절히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이번 주도 성투해요.